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수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릴레이 현장행보 첫 번째 순서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을 귀담아 듣고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단단한 기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의료, 사회복지, 연금, 교통안전 등 주요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현장에 계시는 책임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부 참석자부터 기관별로 소개드리고 공공기관, 유관기관 참석자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청삼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아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낙준 자율보호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김국일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임장호 정보보호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별 참석자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영철 정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임현정 법무지원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혜정 정보보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혜련 정보화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정태규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창범 정보보안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이용한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관기관 참석자입니다. 한국 CPO협의회 염흥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황보성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경희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오늘 핵심 공공 분야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CPO 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원장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또 그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보장정보원의 관제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9개 주요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과 민간 의료기관 46곳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그 신뢰가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같이 그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말 대형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지 그 현장의 사소한 부주의나 무관심이 이런 큰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살펴보면 그 업무 과실이 비중이 56%예요. 그래서 민간의 18%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이런 잇따른 이제 사고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 여러분 다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데이터 시스템의 이런 대형화, 플랫폼화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유출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공공기관들도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지대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공 영역은 민간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축적하고 또 다수 기관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약 12,000개 운영되고 이를 통해서 약 36만 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70억 건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사회복지, 연금, 교통, 안전과 같은 분야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도가 높습니다. 이런 진료 기록이나 질병, 장애, 소득, 수급 정보는 유출될 경우 낙인, 차별 등 상당히 큰 사회적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공 분야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며 그 중요도에 걸맞은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고가 난 다음에 뒤늦은 대응보다 사전에 미리 위험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촘촘하게 방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런 점에서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CEO의 책임과 CPO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전산 또는 법무 담당자만의 이슈가 아니라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처리자에 대한 CPO 지정 신고제, ISMSP 인증 의무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 의무 이행을 포함해서 충분한 보호를 확보하기에 필수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자 확충이 필요합니다. 연이은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에 마지막 방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선제적인 평가와 점검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공기관 보호 수준 평가를 한층 내실화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요 공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 해킹 등 사전적인 취약점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공공분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111건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원회는 공공 분야도 민간과 같이 법령 위반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 방침을 예의 없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선제적 보호 투자를 우수하게 이행한 기관에는 유출 제재를 감경하는 등 분명한 인센티브를 두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마주하시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제도적 제언과 의견을 기탄 없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보호 체계에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기술 자원이 원활하게 확보되도록 개인정보위도 같이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한 해가 공공 분야 전반에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단단히 뿌리내리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개인정보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준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원장 김현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우리 원에 방문해 주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님과 한국 CPO 협의회 염흥열 회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김국일 정책기획관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관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분들과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해 오신 여러분과 새해 이렇게 첫걸음을 함께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원은 공공행정의 AI,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형 개인정보 안심이라는 경영 방침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은 정보 보호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개인 생애 주기별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보안 관제를 실시하는 등 치매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공의 정보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으로서 안전한 보존과 활용은 무엇보다도 민감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각 기관의 방대한 데이터가 촘촘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위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고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2026년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앞서 자율보호정책과장을 맡고 계신 권학준 과장님께서 2026년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중점 시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책에 대해서 여기 오신 CPO님들께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공공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했던 것들은 22년도에 이제 만들었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저희가 22년 7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이제 집중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 조치 강화 방안을 저희가 만들었고 각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9월부터는 이제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서 저희 안전수확보조치 기준에 별도 장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공공기관 보호 수준 평가라든지 공공기관의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동향을 보면 역시 민간과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이긴 하지만 벌써 2024년에 유출 신고건을 넘어서 111건이 됐고 12월까지 통계를 만약 합치게 된다면 아마 또 계속 역대 최대를 갱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같은 민간까지 합치더라도 저희가 22년 대신 2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보면 결국 국민들은 내 정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인으로 밝혀졌나라고 살펴보시면 이제 공공과 민간이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민간은 주로 이제 외부에서는 해킹 피해로 인한 것이지만 공공기관은 주로 이제 부주의나 업무 과실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작은 부주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유출 사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들은 이 점을 좀 잘 명심해 주셨으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어지는 SKT, 쿠팡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CEO, CPO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그 동안에는 CPO를 두도록 저희가 했었지만 결국 그 개인정보 보호는 CPO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CEO가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관리 의무를 져야 된다는 생각하에 CEO의 어떤 최종 책임자로서의 그 노력 의무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PO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처리자들 대상으로
밑에 보시면 이제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처리량 대상으로 CPO의 지정 신고제라든지 임면하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CPO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 개인정보법에 담겨서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자로서의 CPO의 노력을 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한다든지 지정 신고제 의무라든지 임면 절차에 대비해서 내부 인사 절차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사회에 직접 보고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적정한 직급의 CPO가 지정되도록 노력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은 선제적 예방을 한 기업한테는 그 기관한테는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징벌적 과징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조항과 함께 개인정보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과징금을 임의도 아니고 필수적으로 저희 감경하도록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선제적 예방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분야의 인적 투자, 물적 투자 기준들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 분야 핵심 부문별로 시급히 확충 필요한 전담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나 이런 부분을 취약점 점검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포괄적 점검 의무가 부과되어 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격 표명 관리 강화를 위해서 DMZ 구간에 존재하는 서비스라든지 외부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 수준 평가 제도도 좀 내시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유출 사고 시 이제 감점 폭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좀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 6단계로 저희가 등급을 세분화해서 매우 미흡 등급을 좀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ISM에서 피 제도도 이번에 그 유출 사고 관련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예정인데요.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무 저희가 대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인증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 방식도 개선을 해서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또 현장 실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법 위반 시 인증 취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인증 대상이라든지 고려 사항들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쪽에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 총리께 그 관련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이제 시급히 확충해야 될 공공기관 개인정보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수준 평가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법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에 ISMP 인증 의무화라든지 이런 하위 법령 작업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나 민간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도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개정을 해서 보다 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송경희 위원장님과 주요 공공기관 CPO 및 간담회 참석자분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 수렴과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순서는 위원장님께 주자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6년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중점 실책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들으시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다. 또는 여기에 제시되지 않는 거지만 이런 건 또 우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철 이사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겸 또 건의사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공공기관 IS, MSP 인증 의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에 전체에 통과를 했고 27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 시스템 지금 10개 시스템을 지금 주요 민간 정보가 한 10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 시스템마다 이걸 인증을 받으면 한 2억 정도 이상은 더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10개 시스템을 다 받아야 하는지 안 그러면 그 받으려면 사실은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이 물론 중장기 계획에서 우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 당국하고 좀 이야기 잘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기관뿐만이 아닐 겁니다만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런 상황인데 예산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그겁니다. 이 10개 시스템을 다 받아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을 좀 하시겠어요, 우리 차장님? 제가 네. 사무처장입니다.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법이 일단 통과돼서 의무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하위법령 작업을 할 적에 지금 저 주요 우리 저 이 정보 시스템 중점관리 대상 정보 시스템들이 이제 지금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일괄적으로 할지 그리고 아니면은 일단 이 취급자 수가 많고 또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연계된 예를 들어서 단일 접속 중에 중요한 시스템부터 할지 이런 부분들은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그 이 범위하고 대상을 그 우리 의견을 수렴을 해가면서 일단 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이제 10개 전부가 이제 포함된다. 이것은 아닌 거고 하위법령 이렇게 구체화하게 되면서 이거는 이 내용들은 좀 정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어떤 전략은 지금 취할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건 실제로 이제 해당되는 기관들이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고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볼 겁니다. 그건 반드시 좀 포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행 시기도 이 예산 확보를 고려해서 사실 이제 1년 반 이상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걸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 예산을 또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의무화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실제로 이제 시행령 작업할 때도 또 그렇게 저희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뭐 계속 일관된 주제일 거니까요. 쭉 한번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조직하고 시스템하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좀 촘촘하게 진짜 확충이 필요한 어떤 예산 부분들을 하고 인력 수요는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었고 우리 이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행안부하고도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재부랑 금년에 당장 이제 이 시급한 거를 확충하는 방법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27년도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관련돼서 필요한 일이나 또 이 저희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손을 드셨어요, 우리 교통안전공단 보안처장님이시죠? 교통안전공단 이창범입니다. 제 이름은 아마 유명하신 분하고 똑같아서 저희 항공, 철도 그런 교통 분야를 전부 전공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28개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자인데 그다음에 잘 아시는 자동차 검사 등 2개 시스템이 공공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기관장님이 좀 관심이 많으셔서 개인정보 전담 인력이 2명인데요. 좀 또 다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는 공공 시스템 2개지만 다른 기관은 공공 시스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 시스템 조건이 안 돼서 공공 시스템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인력 그렇게 배정할 때
그 소요 인력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 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인력 충원 뭐 인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내부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전 기획예산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재정경제부가 그 조직하고 인력을 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개보위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피력해 주시면 보다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이한 그 케이스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자동차 검사 시스템이 공공 시스템인데요. 저희 자동차 검사소가 저희 59개가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지정하는 게 2,000군데입니다. 근데 해당 부서 2명이서 저희 개인정보 담당자가 아니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게 되면 저희는 이렇게 특이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외에 연계돼 가지고 더 많은 개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인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까지 지금 공공기관의 이제 인력과 예산, 이 우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 상황들을 좀 파악하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정확한 이제 현황들을 또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은 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이 얘기는 꼭 또 해야 되겠다 하신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제 정보화실장을 맡고 있는 이혜련입니다. 네. 실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로 참석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병원 상황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침 인력이랑 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금 보니 CPO의 역할이랑 권한을 강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CEO와 CPO의 책임성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실제로 이제 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치매센터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본부가 이제 종합적으로 있고요. 실은 2024년 보건복지부 그 종합감사에서 의료원 자체의 이 정보화 추진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니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 그리고 정보 보안 업무가 좀 실할 것 약간 약한 것 같다라는 감사를 받고 실은 의료원 산하의 정보화실이 만들어졌고요. 원장 직속 산하로 거기에 기존의 행정처에만 있었던 정보 운영팀이 결국에는 정보화실 산하의 정보 운영팀과 보호팀으로 인력의 증가는 전혀 없이 이제 팀만 분할이 된 상황에서 저는 실제로 2명의 팀장 그리고 이제 팀원들 이제 기술직이랑 정보 담당이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근데 단지 정보화실장을 이제 보직을 맡게 되면서 제가 CPO를 맡았는데 CPO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뭔가 많은 책임과 권한을 전해주면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책임지라는 얘기인가? 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공 시스템 얘기도 나오시는데 저희 병원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중앙치매센터에 있는 그 치매 정보 시스템이 워낙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하니까 공공 시스템으로 이제 추가 지정을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주신 상태이고 또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이제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에서도 또 역시 이거는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2등급으로 이제 지정이 된 상황이라 상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저희 의료원한테 그런 수많은 거 다른 기관에 비하면 수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공공 시스템의 핵심 정보 시스템까지 갖고 있는데 실은 인력에 대한 증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을 그냥 둘로 나눠서 7대 7명 2명으로 해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 플러스 정보 보안 플러스 수많은 일들을 2명의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인력이 실제로 의료원 산하에 있던 4개의 조직 조직의 것들을 다 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CPO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뭔가 이번에 조사를 하시면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해주실 것 같아서 실은 이제 이거를 내가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안건을 보니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고요. 솔직히 이게
제가 보니까 정보 운영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뭔가 정량적인 게 확실히 나오는데 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그 백조처럼 발밑에서 수없이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단순히 개인 정보와 정보 보안이 아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취약점 점검을 뭐 강화하신다고 생각하셨는데 또 그런 취약점 점검을 위한 노력도 일어날 거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정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유출 사고 없었다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 조직의 상황도 좀 고려를 해서 인력을 증원해 주실 수 있을까, 예산도 배정해 주실 수 있을까 싶었고 또 CPO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처음에 저를 CPO로 지정을 할 때 왜냐하면 정부하시는 작년 5월에 생겼고 아직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건에 보니까 뭐 건수도 건수이지만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고 저희 병원은 그때 당시에는 공공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꼭 전문 CPO가 지정될 요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건복지부의 추진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저희 중앙치매센터의 네디스 시스템을 아니죠. 네디스는 치매센터의 그 시스템을 공공 시스템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전문적인 CPO와 이렇게 전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오늘 참석자 리스트를 보면서 많이 고민했으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와주셔서 그래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을 좀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계란 시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저 이해란. 예. 네. 우리 이해란 시장님. 사실 이 인력과 예산을 또 확충하는 거는 또 기재부의 또 사실 이제 우리 재정기획부의 그쪽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소관 부처에서 어떻게 그걸 또 인식하고 또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 담당 국장님 오셨으니 또 네,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혜련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정보 쪽에 이제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이렇게 뭐 사회보장정보원처럼 탄탄하게 갖춰진 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희도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뭐 사회보장정보원처럼 이렇게 뭐 큰 조직 자체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또 뭐 저희가 장래문화진흥원 뭐 이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적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ISMS도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조직이나 인력 자체는 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 이제 개보위원회에서 좀 필수적으로는 반드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런 지침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지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도 뭐 그런 쪽으로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뭐 사실 이제 예산 따기나 인력 따기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복지부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은 이제 정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는데 저희가 다른 뭐 예산, 뭐 응급의료나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중앙의료에서 응급의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항상 밀리거든요. 이게 밀리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 이제 기준을 정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뭐 개보위 이제 힘을 얻고 충분히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뭐 여러 가지 많이 다루고 있는 파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보정이나 아니면 뭐 연금이나 건보공단 이런 데 개인정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좀 개인정보가 적게 다뤄지는 부분하고 평가할 때 좀 저희가 보면 좀 구분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뭐 CEO나 CPO가 이제 책임이 더 이제 강화되고 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책임 강화됨에 따라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이 회의 오기 전에 한번 우리 담당 사무관, 주무관
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도 가차 없이 이렇게 뭐 벌칙을 적용하시겠다 이런 이제 방침이 섰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이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이 업무를 이제 담당을 그 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예방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뭐 과실이나 아니면은 저 뭐 그 하자나 뭐 이런 뭐 중과실이나 뭐 이렇게 고의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셔서 책임 문제를 좀 이렇게 그 책임 문제에 뭐 크게 구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지금 좀 하시죠. 일단은 우리가 평가를 할 적에 또 우리 국장님 이제 이 개인정보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복지부 국장님께서는 이 제재도 염두에 두면서 그 어떤 큰 이제 공공기관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이제 구분해서 이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은 지극히 사실 타당한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정보 업무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저희들하고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큰 장관급인 부처고 우리는 위원회인데 같은 형편 이제 똑같은 자료를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도 뭐랄까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타당한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할 적에 큰 기업하고 이제 큰 기관하고 작은 기관들을 분리해서 이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혜련 실장님이 얘기하신 게 공공기관의 약간 전형적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복지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기관들은 나름 이렇게 조직 체계도 갖춰져 있고 또 어떤 이 의사가 CPO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경력하고 학력을 가진 CPO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그래도 큰 공공기관들은 있는데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공공기관을 획일적인 잣대로 접근하지 않고 일단은 그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성격, 그 개인정보의 종류, 민감도 이런 부분하고 또 개인정보의 어떤 규모 그리고 이 시스템을 여러 기관이 같이 이용하는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지 취급자의 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최소의 필요한 개인정보 인력은 정보보호한 인력 외에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 정보보호 인력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이 계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수록된 파일과 시스템 자산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돼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렇게 경감 조치를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관리할 팀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보안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인력 외에 개인정보만을 전담하는 인력들의 소요율을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할 예정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업종별 특성이라든지 규모를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목표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일단은 그 1, 2월 이 현황 조사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걸 종합하면서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을 참 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원칙은 각각의 평가받는 대상 기관들의 성격, 규모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걸 최대한 반영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한 기준을 정하다 보면 아주 세세한 반영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너무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너무 이거는 지키기도 어려운데 좀 부당한 평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최대한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똑같이 봤거든요. 보안에 대한 평가를 예를 들자면 봤는데 이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거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도를 좀 다시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정도가 정말 이제 갖춰야 될 기준이 좀 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개보위가 최대한 명확한 지침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복지부 정책기획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기관에서 좀 갖춰야 될 그런 좀 핵심적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그 정도는 이제 예산과 인력 확보 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관들이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 가지만 좀 네, 저희 네.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택입니다. 그 이렇게 회의를 와 보면 다른 곳은 이렇게 포상 방안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페널티 얘기하니까 마음이 항상 이렇게 오면 무겁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그 개인정보 평가 제도 내실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유출 사고 발생 시 감점 폭을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유출 사고가 이제 사후에 발생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저희 같은 기관은 사용자들도 좀 많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유출 사고 페널티가 너무 이렇게 강화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걸 숨기기에 급급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널티 확대할 때는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게 낫지 너무 확대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저희 기관에는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ISMSP 이렇게 이제 인증하는 것도 사실 이제 그 개인정보 이제 관리 수준 진단하면서 이제 정량 지표가 이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평가 지표할 때 이거 인증이 이렇게 의무화되면 이렇게 좀 재설계하는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좀 포상도 하고 뭔가 선물을 좀 드릴 걸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신 이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기관들 최대한 좀 더 많이 선발하고 또 그렇게 잘 하시는 것들이 또 정부 업무 평가에도 좀 잘 더 반영되면서 예산 인력 확보에도 좀 이어지도록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를 최대한 만들어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이제 페널티 부분은 지금 일단 민간 파트를 예로 들면 여기는 이제 상당히 지금 징벌적 과징금 그래서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거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저희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주 대규모의 유출 사고 반복적이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경각심을 좀 갖도록 해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이제 이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많은 과징금을 걷겠다가 목적일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정부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한테 회복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노력하라, 그 투자를 하라. 그리고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노력들을 인정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경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게 현재는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뭐 이제 하위 법령이 사실상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감경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제 여기는 매출로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액적으로 정액금으로 가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이 정말 이렇게 사소한 부주의, 뭐 내부 통제 관리, 접근 권한 같은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사고라 하면은 사실은 좀 정상을 참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굉장히 노력해도 어려운 뭐 그런 첨단 기술로 또 AI 뭐 기술로 이렇게 공격한 것들이라 하면 그만큼 그건 고려할 여지가 큰 거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뭐 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관리하고 투자해 왔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페널티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그 전체 규정도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더 그 방향으로 강화를 해나가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런 사실은 페널티가 두려워서 관리하시고 뭐 투자하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그런 정보들, 민감한 정보들을 관리하면서 그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고 활용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게 기본적인 목적이시고 그걸 잘 하시게 되면 혹시 이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최대한 저희가 고려하겠다라는 식으로 법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는 한 가지 드는 말씀이 그저 사회보장 정보는 우리 아까 저 프레젠테이션 할 적에 50여 개의 그런 변수를 가지고 그 이상 행동이라든지 또 이 위험 시나리오 이런 걸 탐지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회보장 정보원도 그렇고 건보공단 우리 연금공단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뭐랄까 취급자도 많고 그리고 이 전 국민의 어떤 기초 정보 비슷한 이 소득하고 자산 가족관계 관련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그 내부 직원들의 일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느낀 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거를 쭉 11년부터 이 운영을 해왔고 필터링하고 어떤 그 일종의 FDS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고 이거를 22년도부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적용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은 이런 시스템이 이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연금공단에도 문제가 되고 건보공단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저 지식이나 노하우들을 우리가 잘 공유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런 노력들도 좀 앞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네. 건보공단 CPO 임현정 실장입니다. 그 순서를 기다리다 굉장히 후회한 게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여기 갈 때 저희 담당 직원분들이 이거는 꼭 말씀해라, 이거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했던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뭐 드릴 말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까 뭐 페널티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뭐 과징금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야 될 일인 거고. 보호수준 평가 그게 또 경평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아까 연금공단 CPO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출권에 대해서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그 방향성은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뭐 해킹에 의한 대규모 유출이냐 아니면 인적 과실에 의한 정말 경미한 개인정보 유출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레인지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신고했을 때 15점 감점? 그러면 올해 경평은 끝났네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은폐까지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감점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시면 그 기관 입장에서도 좀 더 빠르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평가는 저희도 사실 되게 평가에 신경 씁니다. 우리도 기관으로서 무슨 평가 결과 나오면 전체 지표 살펴보고 왜 어떤 것이 부족해서 이 점수가 나왔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시 올릴 수 있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또 뭐 합리적인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규정은 이제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이제 그게 큰 사고냐 작은 사고냐에 관계없이 똑같이 그렇게 감점이 이제 15점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건 그렇게 정하는 건 아마 이제 사고가 작은 사고라도 공공기관이 있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그 경각심을 좀 강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이 됐는데 저희가 그건 좀 운영하면서 조금 더 달리 더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는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막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일단 공공기관의 사고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고의 한 3분의 1은 공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사고는 대체로 이제 좀 규모가 크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쪽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경고와 처벌과 이런 것들이 많이 뒤따르는데 비해서 좀 공공 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저희가 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산 당국, 인력 당국 이런 데서도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하고 그걸 전체 정부 전체 이슈로 좀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진행하면서 또 계속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목적을 더 합리적으로 잘 달성하는 기제로 이게 잘 작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네. 한국재정정보원 CPO 이용환입니다. 네. 저희 기관 이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디분해하고 이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나라돔 뭐 이렇게 개인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관이 선제적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그래서 되게 기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CPO로서 이렇게 같이 지켜보다 보니까 인센티브 기관에 주는 인센티브도 되게 중요하지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요. 근데 또 하나는 실무 담당자들한테도 뭔가 제도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한 30명이 중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한 5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사원들입니다. 직급이. 왜냐하면 조금 가르쳐 놓으면 다들 민간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저희 기관만 있는지 아니면 타 기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실무 담당자들이 그냥 무한 책임만 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책임 말고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여기 주요 공공 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면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 주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서 기반 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취약점 점검을 받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또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또 취약점 점검을 하실 때 혹시 기준을 만드실 때 혹시 좀 이 기반 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준하고 좀 어떤 일정한 부분은 좀 같이 맞춰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뭐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감안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뭐 역시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몇 가지 이제 그런 그 점검 평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또 뭐 ISMSP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제로 의무화되는 그 기관 또 그 시스템 같은 데 정해지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점검할 때도 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할 때 또 점검하는 부분들 또 방금 말씀하신 이건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이제 과기정통부가 하는 부분이지만 주요 정보통신 시설로 지정됐을 때 점검하는 것들은 이제 보안 부분은 일정 부분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최대한 그런 중복의 여지를 좀 없애고 하나의 그 평가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제도를 좀 설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오래된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만 지나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그 기간 내에라는 아마 그런 조건이 붙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중복의 여지는 최대한 없애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회장님. 한국 CPO 협의회 회장 염웅렬입니다. 저는 ISMS 이렇게 인증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되게 보면 여기에 패치 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패치 관리를 하려 그러면 보통은 수명이 다한 서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뭐 전부 다 이렇게 수명이 다한 서버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럼 전부 다 그런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ISMS 심사를 할 때는 기관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내에 뭐 패치를 완료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증을 주고 있는 경우인데 최근 이렇게 보안 사고가 지난번에 롯데카드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보안 패치가 안 돼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 쿠팡에서 있었던 보안 사고는 보면은 이 내부자 관리 또는 이 뭐 퇴사자 관리는 부분이고 아까 이 대개 보면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관리하게 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두 가지가 하나의 수단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이렇게 인식 제고 교육을 그 정부가 공공 부분에서 좀 활발히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금 그 혁신적인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사전 검증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취급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과거에 이 사례를 좀 보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뭐 직장에서 뭐 이 취급을 잘못해서 이렇게 유추 사고가 발생했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와서 똑같은 일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취급자의 자격들을 좀 이렇게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CPO 협의회 역할들이 되게 보면은 우리 공공하고 민간에 한 140개 CPO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처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로서 이 그 뭐 포상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이 공공이나 민간에 있는 CPO들이 이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조사 조정국장이 한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아요. 가장 바쁘신 잘 안 다니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안 좋은 얘기라서 맨 마지막에 하면 안 될 것 같고 중간에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다 맞고요. 저희가 처분할 때도 그 비례성을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하거나 아주 뭐 대규모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책임에 상응하는 그 처분을 하지만 경미하거나 뭐 사소한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도 굉장히 좀 감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합리성이나 비례성은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리고 몇 분 또 말씀 주셨지만 공공기관은 사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징계나 벌칙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는 이런 분위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 페널티의 수준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은 다만 저희가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비례성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희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운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하다 우발적으로 이제 사고가 났거나 뭐 이런 게 알려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조치들이 안 돼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경우가 거의 뭐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치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CPO님들 참석하셔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쪽에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조직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 정책 방향 발표도 하고 CEO와 CPO의 의무나 이런 거를 강조한다는 거는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권한을 주고 책임이나 의무를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 CPO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돌아가셔서도 그렇고 이 기관장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CPO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기관장과 함께 조직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나 이런 부분 특히 기본부터 조금 다지시는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비례성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조사부정국장이 실제로 조사를 하고 처분을 내는 주무국장이다 보니 한마디 한마디가 좀 더 무겁게 들리는 것 같죠.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어떤 기본 방향은 최대한 좀 사전 예방 체계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좀 개인정보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어떤 계속 도전적이죠. 점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가치라는 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거다 보니까 노리는 데는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가져갈 거는 사실 많은데 가져갈 거에 비해서 좀 대문은 허술해 있으면 그 틈을 반드시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우리의 환경 더욱더 도전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보다도 사실 훨씬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투자가 전체적으로 우리 그 IT 수준 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 대비 뭐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IT 전체 투자 부분 대비 정부 우리 여기 개인정보 보호 투자액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보안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 미국이 한 11%가 평균이라면 우리는 아직 6%대여서 거의 2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그 공공 부분은 더욱더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의심이라든가 걱정도 없이 사실은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법에 의해서 동의를 안 받고 자동으로 수집하는 정보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내 정보를 각각의 기관들이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인식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책임이 사실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지난해 뭐 저도 이제 개보위원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자마자 국감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이제 우리 그 해당되는 상임위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게 공공 부분에 사고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는 과징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 부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쪽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좀 더 많이 갖게 됐고요. 각각의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최고 담당 그 전체를 책임지는 분하고 그러니까 뭐 원장님이든 최고 책임지는 분하고의 인식의 수준이 좀 같아야 되는데 CPO 분들만 열심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식의 갭이 상당히 있으면 그만큼 더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건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EO의 그 중요한 사실 그 책무로서의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명시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법에 그 인식의 갭을 좀 줄여 나가면서 같이 끌어올리려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오늘 사회보장 정보 나 보니까 우리 김현주 원장님은 이걸 이제 2010년부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중요성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이런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같이 원장님도 이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알고 최우선적인 투자를 하면서 결국 이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책무가 이 정보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고 또 활용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안전하게 활용하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그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부담을 막 주려는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보다는 다 같이 지금의 어떤 공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채워서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그거를 이제 조직에서도 좀 그런 인식을 같이 이렇게 확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또 우리 CPO 분들 또 오늘 오셨는 임원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 경험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그 참석한 기관들을 보면 그나마 상당히 그 조금 나은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그 공공기관은 조금 그
그 관련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 이 장비도 좀 낙후된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CPO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패치 관련해서도 그걸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 서버 교체할 그런 비용도 마련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보니 사실상 이런 그 정보 보호나 보안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은 그 인력이나 비용 부담의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중간 다리로 묶어서 이 분담할 수 있는 사실 이걸 제대로 이렇게 그 정보 보호를 하려면은 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 마련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ISMSP 인정 의무화가 그 내년 7월 그러니까 27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인정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각종 조사도 하시고 계시고 또 하위법령 위반도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각 기관마다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조해 주시고 그 의견 조회하실 때 그것도 조사하시고 의견 조회하실 때 그 각 기관들의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이 좋은 제도 빨리 제대로 확산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시는. 네. 오늘 우리 복지부 정보보호 팀장님 뭐 한 말씀 또 안 하시고 가면 또 서운할 것 같은데. 저희 준비하면서 예상했던 네. 이야기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네. 저는 실무적인 얘기 몇 가지만 드리면 복지부에서 이제 큰 연금이나 건보공단 같은 데들은 자체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하시지만 작은 기관들도 있어서 정보보호팀에서 자체적으로 전 산하 기관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약점 점검 의무화를 하실 때 이런 그 복지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들도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그리고 ISMSP가 이제 의무화가 되면 그 시행 시점에 물려서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업체들이 부족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단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우리가 시행하는 시기에 또 맞춰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걸 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터넷 키사 우리 인터넷진흥원의 또 우리 황보선 본부장님. 예. 네. 저희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역할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경평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기관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보위원회 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CPO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권한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서화된 교육 자료들은 많은데 평시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이사회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평시의 활동과 사고 났을 때 활동들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좋은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목마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도 같이 보위원회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경평을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사고가 났을 때의 좀 큰 감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감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결과로서의 감점뿐만 아니라 제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가 추가적인 노력을 했다면 그 결과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좀 감안, 숙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키사가 우리 개보위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쪽 입장에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은 이쪽이 저쪽으로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랬군요. 네, 아무튼 네 압니다. 저희도 또 다른 또 평가에서는 역시 또 피평가 기관이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그런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네. 또 오늘 주셨던 여러 말씀들이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그런 참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계속 또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계속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또 오늘 이후의 시간이 있더라도 의견을 또 편안하게 또 기탄 없이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